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발치와에 따로 뼈 이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발치와라는 건 치아를 뺀 그 오목한 부위를 저희가 이제 발치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발치와에 뼈 이식을 해야 하나요? 란 주제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이를 뺐을 때 그 부분에 뼈를 이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를 뺀 자리에 누구는 뼈를 심으라고 한다, 누구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책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또 조금씩 이제 다른 컨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발치와에 따로 뼈 이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치아가 뼈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뼈에 묻혀 있고 치아 주변에 이제 뼈가 이렇게 있을 텐데 치아를 빼고 나면 치아를 만약에 뺐다라고 치면 뿌리가 있던 이렇게 오목한 홈이 남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가 발치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발치와는 상처가 났을 때 그 뼈와 살이 차오르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뼈가 잘 차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 뼈 이식제를 집어넣는다는 행위는 이식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뼈도 있고 동물 뼈도 있고 아니면 합성골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식한 뼈 이식제가 정상적인 발치와의 치유를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놔둬도 뼈가 잘 차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발치와에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치아를 뺀 자리에 발치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대부분의 어금니는 폭이 한 1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가장 굵은 게 한 5mm 정도가 돼요. 그럼 이 자리에 발치 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다라고 치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뜨게 되잖아요. 이런 공간으로 입안의 균들이 들어가서 치유를 방해하지 않을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곳에 균들이 달라붙어서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져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이 빈 공간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뼈 이식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별로 아무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무는데 결과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치유에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이식제를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주변에 발치와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치아 뿌리는 임플란트보다는 크기 때문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빈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그냥 PRF로 채우고 있습니다. PRF라는 건 체열 이후에 이거를 원심 분리를 해서, 원심 분리를 하면 뭔가 노란색 젤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주변에 채워 놓음으로써 그냥 수술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앞니 같은 부위는, 앞니는 옆에서 보면 치아 머리 부분이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고 뼈가 이제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있고 입술 쪽으로도 뼈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입술이 있습니다. 여기가 입술 쪽이고 이쪽이 입천장 쪽인데요. 앞니는 입술 쪽에 남아있는 뼈가 골판이 워낙에 얇기 때문에 치아를 뺐을 때 따로 뭔가를 보강해주지 않으면 이게 흡수될 가능성도 조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니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을 때 이 공간에 뼈 이식을 하고 입술 쪽으로도 약간의 보강의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얇은 그 입술 쪽에
골판이라고 표현하면 이 골판이 너무 얇아서 흡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앞니는 선택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따로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치유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왼쪽 아래가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염증이 퍼져 있고 이치아는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신경관이 막혀 있고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여 가지고 두 개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밑에 뼈가 충분히 있어서 일단 발치하고 바로 심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앞에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염증이 있었던 부위라서 이 부위가 뼈가 없는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뼈 있는 곳을 찾아서 너무 깊게 심으면 아래 신경관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이 정도 높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는 앞에 걸 심었고요. 뒤에는 원래 이제 앞에 거랑 같이 맞추면 좋은데 이게 좀 깊게 들어간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원래 높이에 맞춰서 뒤에는 임플란트를 같이 심었습니다.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모습인데 처음보다는 이 부위에 뼈가 좀 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얗게. 원래 윤곽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뼈가 녹아 있었는데 이 위로 뼈가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임플란트 보초를 완성한 다음에 체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높이를 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치한 부위에 뼈가 차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감쌀 수 있도록 뼈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치와는 그 자체로 치유되려는 그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뼈가 잘 참되, 이게 제 경험상으로 뭐 실제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시술을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저의 경험을 봐도 발치와는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보다는 그냥 PRF를 넣어서 그 공간만 채워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도 충분히 뼈가 잘 차오르고 기능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크라운을 씌웠는데 두 개가 뿌리가 쪼개져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염증도 이렇게 까맣게 진행되어 있고 이치아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 후에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보시면 밑으로 뼈가 충분히 많은 양의 골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치하고 바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뿌리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여기 뿌리가 이렇게 뽑힌 흔적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뼈가 많이 없는 부위고 이 빈 공간은 이제 PRF로 채워놨었는데 이게 이제 심고 나서 2달 반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보초를 다 완성하고선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면 빈 공간이 있던 부위에 좀 더 하얗게 뼈가 차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발치와는 따로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뼈가 잘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발치와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를 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세포들이 일을 시작해요. 여기를 뼈를 채우기 위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잔뜩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뼈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 임플란트가 바로 들어가면 세포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뼈를 다 채워야 되는데 이만큼 그릴게요. 이만큼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치면 이 부분까지 뼈를 채워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요만큼까지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 채우는데 시간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반만 채우면 되니까 이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서 보면 한 2-3달만 지나도 임플란트 주변의 뼈는 어느 정도 차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세포 입장에서도 신난다. 일을 6달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박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반만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반은 우리 휴가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뼈도 그만큼 잘 차고 따로 뭐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잘 차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이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분은 보시면 뿌리가 다 쪼개졌어요. 이런 식의 보철은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보철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하나 매달아 놓는. 이분은 뒤에 어금니가 하나 빠져서
차라리 이 자리에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놔둔다든지 아니면 뭐 정해야 되면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했던 앞에 이 두 개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런 식의 보철을 진행을 했을 때 뒤에서 힘을 받으면 지렛대 역할로 앞은 뽑히는 힘을 받잖아요.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엔 앞에 치아가 상하더라고요. 뒤에 매달은 보철 때문에 앞에 치아가 상하고, 그게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뿌리도 이렇게 썩으면서 쪼개지고, 뿌리가 쪼개졌다는 거는 그만큼 입안의 균들이, 여기에 봉쇄선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에 균들이 들어와서 뼈를 열심히 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어서 이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는 없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발치하고 염증 세포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기다렸을 때 약간의 이제 고릅수가 위쪽에서는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오목하게 뼈가 아물기는 했는데 비교적 뼈가 되게 잘 차올랐어요. 이분은 이제 발치하고 한참 있다가 오셔가지고 거의 발치하고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 기다리니까 뼈가 이렇게 잘 아물었어요. 이만큼 발치와는 뼈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알아서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가는 조직입니다. 자, 오늘 그 발치와 뼈 이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뼈 이식은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뼈 이식을 하면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제 느낌에 제 생각의 발치와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세포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빨리 끝나면 휴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굳이 여기에 뼈 이식을, 이물 반응을 혹시라도 일으킬 수 있는 뼈 이식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치과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의견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프리딕터빌리티거든요. 프리딕터빌리티는 예측 가능성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적어도 90% 이상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면 예측 가능하게 성공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딕터빌리티인데, 발치와에 대한 저의 치료는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발치와는 그만큼 뼈가 잘 차오르고 임플란트가 기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게 이제 저의 경험과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갖고 제가 치료에 임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발치와에 뼈 이식을 했더니 결과도 되게 좋고 더 단단한 뼈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그 치료의 프로토콜이 정립되어 있는 거고, 본인이 일정 높은 확률의 예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맞는 거겠죠. 너무 이제 헷갈려 하시지 말고, 정답이 없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결과가 좋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니까,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시다 보면 그래도 이게 뭔가 내 마음에 더 와닿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되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맞는 치료겠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발치와 뼈 이식,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뭐 누구는 뭐 이렇다는데 어떠냐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